1997년에 한 의사가 처음으로 로봇팔을 써서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바로 그 회사의 기술로 치료받은 누적 환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로봇 수술의 대명사가 된 기업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최신 실적 발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단순히 기계를 파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수술실의 운영체제, 거의 수술계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되려고 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저희 앞에는 지금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 원문이 있고요. 그리고 공식 보도자료, 또 핵심 재무지표를 정리한 데이터표까지 다 놓여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인투이티브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인투이티브의 이 놀라운 성장을 이끄는 진짜 힘은 뭔지, 또 그들의 독주를 위협할 만한 그림자는 없는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기본적인 숫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2025년 전체 매출이 21%나 성장해서 1,00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총 수술 건수도 19%나 증가했고요. 일단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요. 매출액보다도 수술 건수입니다. 아, 수술 건수요? 네, 2025년 한 해에만 310만 건이 넘는 수술이 인투이티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단순히 기계를 많이 팔아서가 아니고요. 이미 설치된 기계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약간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 기계보다 잉크 팔아서 돈 버는 거랑 비슷한 모델이죠. 아하, 그러니까 기계나마 팔면 끝이지만 수술에 쓰는 소모품이나 서비스는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주력 제품인 다빈치 수술은 18% 늘었고 폐 시술에 쓰는 이오는 무려 51%나 성장했어요. 이건 그냥 제품 하나하나가 잘 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의 거대한 인투이티브 생태계가 스스로 막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흥미롭네요. 누적 환자 2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정표를 세웠는데 정작 회상에서는 이 여정에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솔직히 이건 좀 엄살이나 홍보용 멘트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세계 최고인데 아직 초기라니. 정말 그걸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가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글로벌 시장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요? 네. 2025년에 미국 안에서 수술 건수 증가율은 15%였거든요.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는 무려 23%나 성장했습니다. 이제 전체 수술의 한 35% 정도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해외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 거죠. 특히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 시장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로봇 수술이 아직 안 들어간 분야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아직 개척할 땅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충분한 셈이죠. 그렇군요. 그 성장이 기존 제품만으로는 좀 어려웠을 텐데 역시 새로운 주력 제품인 다빈치 5가 진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료를 보니까 뭐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던데요. 2025년에만 870대가 설치됐다면서요. 네, 다빈치5는 그냥 신제품이 아니라 거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병원들이 쓰던 구형 모델을 반납하면서까지 앞다퉈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과 의사가 로봇팔을 통해서 실제 조직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촉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이 기능 하나 때문에 병원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기계를 바꾼다는 게 쉽게 와닿지는 거든요. 혹시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힘 피드백, 물론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빈치호의 진짜 가치는요. 훨씬 좋아진 3D 시야, 그리고 10,000배 이상 빨라진 데이터 처리 속도, 또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이게 다 합쳐져서 외과의사의 피로도는 줄여주고 수술의 정밀도는 극단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결과가 데이터로 증명돼요. 자료를 보면 다빈치5는 이전 모델인 XI보다 병원 내에서 실제 수술에 사용되는 활용률이 눈에 띄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활용률이요? 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산 장비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돈을 벌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 이유는 없죠. 아, 결국 의사 개인의 만족도를 넘어서 병원 전체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이 인투이티브 플러스라는 디지털 구독 서비스도 있던데 이건 또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인투이티브가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를 넘어서 수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구독 서비스는 의사들을 위한 수술 시뮬레이션 훈련, 또 다른 병원 전문가랑 원격으로 협진하는 기능, 그리고 수술 데이터 분석 같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걸 넘어서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해자를 파는 전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형 병원 네트워크가 본원이랑 모든 지점 병원의 수술 훈련, 데이터 관리, 원격 멘토링 시스템을 전부 마이인투이티브 플랫폼으로 통일했다고 쳐보죠. 이제 와서 다른 회사 로봇으로 바꾸려면요,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데이터랑 훈련 시스템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와, 인투이티브는 더 이상 로봇을 파는 게 아닙니다. 수술실의 운영체제, 그 자체를 팔고 있는 겁니다. 와. 수술계의 윈도우가 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생태계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다면 다빈치5가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다지는 무기라면 새로운 시장을 여는 무기도 있겠죠? 자료에 SP랑 이온이라는 플랫폼이 있던데 성장률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다빈치가 복부나 흉부의 일반적인 수술을 장악했다면 SP와 이온은 훨씬 더 특화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먼저 SP, 그러니까 싱글포트 플랫폼은요, 이름 그대로 배에 단 하나의 작은 구멍만으로 수술이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2025년 수술 건수가 무려 87%나 급증했죠. 87%요? 엄청나네요. 어떤 수술에 주로 쓰이나요? 주로 흉터를 최소화하는 게 아주 중요한 수술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수술을 목에 흉터 없이 입안으로 한다거나, 최근에는 유두보존 유방절제술에도 허가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미용적인 효과가 중요하니까 특히 한국, 일본, 유럽에서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기존 다빈치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폐질환을 다루는 이온 플랫폼이군요. 이것도 성장세가 51%로 만만치 않네요. 이온은 수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걸 목표로 합니다. 특히 폐암 분야에서요. 기존에는 폐 조직 검사를 하려면 가슴에 바늘을 질러 넣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온은 내시경처럼 생긴 가느다란 로봇을 기관지를 통해서 폐 깊숙한 곳까지 보냅니다. 흉터가 전혀 안 남죠. 최근에는 실시간 조직 검사 기술이랑 초음파 기능까지 통합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고요. 폐암 의심 환자가 진단부터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극적으로 줄이는 게 이 플랫폼의 최종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도 뛰어나고 생태계 전략도 아주 영리하네요. 하지만 결국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장비를 도입하려면 재무 책임자 CFO를 설득해야 할 텐데요. 우리 로봇이 임상적으로 더 뛰어나고 심지어 비용도 절감해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보고서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 2가지가 언급됐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인투이티브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들입니다. 병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가지, 치료 결과와 비용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죠. 첫 번째는 전환 연구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히 말해서요, 복강경처럼 작은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배를 여는 개복 수술로 전환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아, 30개국 150만 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20년간 추적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죠. 환자 입장에서는 작은 흉터만 생각했다가 배에 큰 흉터를 얻게 되는 거니까 회복 과정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150만 명이면 정말 대규모 데이터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로봇 수술이 기존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개복 수술로 전환될 확률이 약 50%나 낮았다는 겁니다. 50%나요? 네, 이건 환자의 안전과 회복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죠. 우리 로봇을 쓰면 예기치 못한 대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치료 결과가 더 좋다는 건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그럼 2번째 연구는 비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덴마크 탈장 연구 말이죠. 맞습니다. 이 연구는 아주 직설적으로 돈 이야기를 합니다. 덴마크에서 탈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로봇 수술 그룹이 기존 복강경 수술 그룹보다 평균 입원 기간이 훨씬 짧았고요. 0.5일 대 1.21. 또 합병증 같은 걸로 다시 입원하는 비율은 44%나 낮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흥미로운 계산이 나오는데요. 로봇 장비 자체는 훨씬 비싸지만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줄고 재입원율이 낮아지면
병원이 쓰는 전체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연구의 결론이 정확히 그거였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환자 관리 비용이나 재수술 비용을 다 고려하면 로봇 수술의 총 관련 비용이 오히려 더 낮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투이티브가 병원 CFO들을 설득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우리 장비는 비싼 지출이 아니라 병원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논리가 최근에 외래수술센터, 그러니까 입원 없이 당일 수술하고 퇴원하는 작은 병원들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과도 딱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외래수술센터는 비용 효율성이 생명이잖아요. 인투이티브는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리퍼비시, 그러니까 재정비된 구형 모델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최상위 대형 병원에는 최고 사양의 다빈치 5를 팔고 중소규모 센터에는 가성비 좋은 중고 모델을 팔아서 시장 전체를 장악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들어보면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독점적인 기술력,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생태계, 그리고 임상적, 경제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데이터까지. 하지만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2026년 수술 건수 성장률 전망치가 13에서 15%로 2025년에 18%보다 다소 둔화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제국에도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걸까요?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나요? 네, 자료에서도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유럽 병원들은 지금 긴축 재정 때문에 고가 장비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변화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히 중국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현지 로봇 수술 업체들이 정보 지원을 등에 업고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기술력은 아직 인투이티브에 못 미치지만 가격 경쟁력이 워낙 막강하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 입찰에서는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 제품을 밀어주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애국 소비랑 정부 정책이 결합된 강력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도 기대만큼 장비 판매가 늘지 않아서 고전하고 있고요.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이요. 약으로 살을 빼면 비만 관련 수술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장기적으로 비만 대사 수술 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한 변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도전 과제들 속에서 인투이티브가 내세우는 2026년의 핵심 돌파 전략은 무엇인가요? 다음 성장 동력으로 심장 수술 분야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가슴을 크게 열어야 하는 아주 큰 수술이었죠. 하지만 최근 다빈치 5를 이용한 일부 관성동맥 오해술이나 판막 수술에 대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간 약 16만 건에 달하는 잠재적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인투이티브의 성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겁니다. 오늘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들여다봤네요. 단순히 수술 건수 증가에 기반한 강력한 성장세를 넘어서 다빈치5와 마이 인투이티브 구독 서비스로 이어지는 강력한 생태계 전략, 그리고 SP와 이온으로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덴마크 탈장 연구에서 보듯 총 비용 절감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고 심장 수술이라는 거대한 미개척 시장에 도전하는 미래 전력도 뚜렷했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에서의 거센 도전과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인투이티브는 자신들의 목표를 퀸투플 에임, 즉 5가지 목표라고 부릅니다. 더 나은 치료 결과, 더 나은 환자 경험, 더 나은 의료진 경험, 더 낮은 총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이죠. 의료 접근성 향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처럼 고가의 첨단 기술이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때 과연 모든 환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리퍼비 시스템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질문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남기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